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환계통 2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다 1교시로 촬영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2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교시도 어렵지 않게 구성했으니까 재밌게 수업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혈압입니다. 혈압, 우리 정상인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했는데요. 120, 80, 70 정도까지 정상 혈압이라고 봅니다. 수축기 혈압, 심장을 최대로 쪼았을 때 혈압이 120이고요. 이완기는 심장이 으르하고 이완됐을 때 혈압이 70에서 8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140에 90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140이라는 수치보다 이완기 수치 90이 더 의미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130에 90이어도 90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고혈압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의 차이를 맥박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보통 50mmHg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혈압은 1심박동 주기에서 평균치를 평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혈압은 대동맥과 동맥에서 당연히 가장 높겠죠. 그리고 점점 모세혈관으로 내려갈수록 혈압이 낮아지고요. 나중에 세정맥, 정맥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대정맥에서는 혈압이 없이 운동에 의해서 아래로 스르륵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 혈압 얼마다? 120에 70에서 80 정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심장에서 박출량이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동맥의 혈관 저항, 혈관이 운동을 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동맥 경화에 따른 동맥벽의 탄성 저하,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동맥이 좀 나이가 드신다든지 혹은 동맥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동맥이 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혈액이 이렇게 많이 지나갈 때 이게 혈관이 쫀쫀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노인성 고혈압이죠. 그리고 동맥 내 혈액량이 많을 때 혈액의 점성, 혈액이 찐득찐득하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라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혈관이 딱딱할 수도 있고 혈액이 찐득찐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혈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데 근데 올바른 상태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혈압이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동이라든지 외래에서 혈압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시거나 혹은 외래에서 뭐 업무에서 접수를 받으시면서 혈압까지 체크해서 진료실로 올려보내는 경우에 이런 안내법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똑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그리고 막 환자분이 병원 오신다고 한 15분 정도 막 뛰어서 계단을 헐레벌떡 올라와서 바로 혈압을 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높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 10분 이상 의자에 가만히 편하게 쉬시다가 혈압을 재시라고 하고 혈압을 재는 상태에서 막 열받아서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또 혈압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실 때는 말하지 말고 동일한 자세로 편하게 앉으셔서 옷 소매를 걷으시고 심장을 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자, 다음은 혈압의 정상과 비정상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혈압은 우리가 120에 80 정도가 표준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성인의 최고 혈압은 120 플러스 연령 마이너스 20 나누기 2를 한 값이 보통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정상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140에 90이라고 모두가 다 고혈압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 140에 90 정도도 정상적인 혈관 노화로 인한 혈압의 상승이므로 굳이 연세가 많으실 때는 일정 수준으로 혈압이 올라가도 혈압량을 드시지 않는다고 고혈압 지침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혈압의 평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6살이에요.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죠? 자, 36살로 계산을 해볼게요. 36 빼기 20은 16 나누기 2는 8이죠? 그러면 저는 128에 70에서 85 정도 나오는 게 저의 정상 혈압일 거예요. 그런데 측정 시의 자세,
누워 있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측정 시간, 아침에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기온 막 비 오고 이러면 우리 두통 있고 하죠. 이제 비 오고 저기압일 때는 내가 좀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혈압 올라가죠. 밥 먹고 나면 혈압 올라가요. 정신적인 동요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가죠. 그리고 발열, 몸이 뜨끈뜨끈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측정을 할 때는 최대한 이런 생리적인 요인은 차단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혈압은 하루 변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아침에 보통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텐션, 우리 여러분 의학용어에서 외우셨을 거예요. 하이퍼텐션 뭐 이렇게 하죠. 최고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최저혈압이 90 이상인 경우고 의학적으로는 이 최저혈압이 더 고혈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혈압은 하이포텐션이죠. 최고혈압이 100mmHg 이하인 경우예요. 자, 이 단어 외우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다. 단어는 하이퍼텐션이다. 저혈압은 100 이하이다. 하이포텐션이다. 아직 이 하이퍼텐션, 하이포텐션 못 외우신 분들 제가 한 번에 외우게 해드릴게요. 하이퍼! 텐션이고요. 하이포텐션입니다. 하이퍼예요, 여러분. 하이퍼 뭐가 많은 느낌이죠. 하이퍼 많다라는 뜻이죠.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이고요. 그죠?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이죠. 하이퍼텐션 고혈압, 하이포텐션 소심해요. 하이포텐션 저혈압이에요. 우리 텐션이 긴장하다 긴장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야, 좀 텐션 좀 높여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긴장해봐 이런 뜻. 그래서 하이퍼텐션, 하이포텐션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맥박이에요. 맥박은 성인은 60에서 80, 아기들은 더 높아져요. 신생아는 130 전후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기 낳았을 때 정말 아기 이 맥박이 파파파파 이렇게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뛰더라고요. 어른보다 훨씬 높아요. 맥박은 손목에서 엄지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요골과 척골 사이에 어떤 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요골 동맥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2개 갖다 대서 측정하시면은 내 동맥이 60배에서 80회 정도 뛰는 걸 여러분들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인은 1분에 100회 이상 빠르게 뛰는 거를 빠른 맥, 빈맥, 타키카디아라고 하고요. 우리 타키카디아, 타키카디아예요. 빠르게 뛰는 거. 그리고 느린 맥, 서맥, 브라디죠. 브라디. 자, 느린 맥, 브라디스피그미아, 브라디카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에서 좀 맥이 빨리 나타나고요. 타키카디아죠. 그리고 대량 출혈이나 쇼크 상태에서는 교감신경 흥분으로 맥이 빨라집니다. 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양을 빨리 쏴줘야지 이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선수나 1회 심박출량이 많은 경우에 운동성 느린 맥이 나타납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거를 부정맥, 아레스미아라고 해요. 이 아레스미아는 R이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붙고요. 뒤에 리듬이야, 리듬. 그래서 리듬이 옳지 않다, 아레스미아, 아리드미아, 아레스미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순환계통이에요. 우리 순환계통에서 온몸 순환, 체순환,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그리고 허파순환, 폐순환, 풀모널리 서큘레이션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반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보지 않을게요. 자, 순환계통에서 혈류 조절을 하는 그런 원리는요, 이제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혈류 조절은 신경 조절, 체액 조절, 그리고 신체의 각 물질 대사에 의한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경 조절로는요, 자율신경, 우리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교감 선생이 몸이 어떻다? 심장이 벌떡벌떡 빨리 뛴다라고 했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뇌 속에 있는 연수나 숨내에 있는 혈관 운동 중추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 조절로는요, 체액졸 호르몬이나 이온 등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부신 속질, 우리 부신 외웠었죠. 부신 이름 뭐죠? 그놈의 아들내미 아드레날이라고 외웠죠. 근데 이놈의 아들내미가 어떻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이 인간의 속질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뛰는, 이 아들내미 우리의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하네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아드레날의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혈압이 상승되고요.
신체 각 조직의 물질 대사에 의한 조절로 물질 대사에 의해서 각 조직의 산소 필요도가 높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해서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분포 자체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1회 심박출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이라는 거를 5번을 쪼개서 한 번에 20씩의 심박출량을 가졌는데 1회 심박출량이 많아져야 돼서 운동선수는 100이라는 거를 4개로 쪼개가지고 한 번에 25만큼의 심박출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심박출 횟수가 낮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동선수 1회 심박출량이 많음, 결과적으로 운동성 느린 맥, 서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특수한 순환계통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 심장 운동에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관상동맥이라고 했죠.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심장동맥 순환, 관상동맥 순환이라고 해서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좌우에 한 쌍의 심장동맥, 관상동맥은 대동맥 판막 가까이에서 주행이 시작되어서 심장 근육 전체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몹시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암기하세요. 자, 협심증은 안지나 팩토리스라고 하고요. 심장동맥에 혈액이 감소해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류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에 저산소증이 발생하고요. 심근경색증은 마이오카디아 임팍션입니다. 여기가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 아래로 혈액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이 혈액이 내려가지 못해서 이 심장 근육이 다 괴사돼 버리는 거예요. 심장 근육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게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우리 보통 중간에 많이 끄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온라인 강의 많이 해봐서 알지만,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막 1.5배속으로 듣고 듣다 끄고 막 이러거든요. 끝까지 들은 사람한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은 우리 재능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제가 선착순 3분에게 여러분에게 커피 수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지금 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증 들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3분입니다. 선착순 3분 저에게 문자 주세요. 자, 전화번호, 학생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분에게 그 커피 쿠폰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협심증, 심근경색증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뇌순환이라는 건데요. 이 뇌순환은 이렇게 뇌에 혈액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혈관-뇌 장벽이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어떤 혈관-뇌 장벽이 있어요. 다른 혈관처럼 혈관에서 뭔가 산소 운발물질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조직으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뇌는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BBB라는 장벽이 있어서 어떤 좋지 않은 물질 같은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뇌의 모세혈관은 산소, 이산화탄소, 물 등은 쉽게 통과하지만 다른 물질은 통과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혈관-뇌장벽,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떤 유독물질이 나왔는데 이 유독물질이 BBB도 통과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BBB를 통과한다고 해요. 좋지 않은 초미세 물질이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몹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뇌에 꼭 필요한 거 말고 다른 물질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뭐다? BBB, 혈관-뇌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다까지. 자, 우리 이번 심장 2번째 차수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